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교재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장에선 시험지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파일 저장 위치, 문서가 있다면 바로 클릭하는 게 더 빠르고요, 없다면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폴더는 시험장 컴퓨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세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보이고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있는데요, 슬라이드 노트는 필요 없으니까 작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보면요, A4 용지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설정하는 게 있는데, 먼저 디자인 탭 여기서 설정할게요. 오른쪽 끝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는데요, 클릭을 하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는 목록 열어서 A4 용지로 변경하고요, 방향 슬라이드는 가로,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최대화 맞춤 확인, 여기에서 맞춤 확인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읽어봐 주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기 도구,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첫 번째부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7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슬라이드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에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작업하라는지 따로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동일하게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하면 되는데요, 교재에서 설명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슬라이드로 사용하는 방법, 이게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작업하고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레이아웃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면 지시에 맞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전체 구성엔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2번에 제목 글꼴, 그 다음 하단 로고 이렇게 지정이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A4 용지로 이미 했으니까 1번 넘어가고요, 2번에선 먼저 하단 로고 하기 전에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이거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괄호 샵이라고 보이는 이 점선 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갈게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는 글자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다른 지시 없지만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 상태인데요, 글자 크기 12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크게 나중에 점검할 때도 잘 보이도록 16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왼쪽에 날짜 보이고요, 바닥글 가운데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워도 되고 그냥 놓아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아무 설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어도 나중에 슬라이드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단 로고 만들 건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동일하게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거는 슬라이드 2를 보고서 여러분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삽입 도구로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름,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로고 1,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이 아래 픽처 폴더 있죠,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1, 이걸 찾아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 삽입되었죠? 그럼 배경 회색 부분 여기를 투명하게 할게요. 그림 서식에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여기를 클릭하고 회색 부분 클릭, 배경이 투명해졌죠? 마우스로 이렇게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죠. 가운데 쪽에 하단에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목 글꼴 하기 전에 삽입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 있죠? 클릭하세요. 슬라이드 탭에 2개 설정하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그 다음에 적용이나 모두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슬라이드 1,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저희가 설정한 것 나타나요. 그러면 상단에 제목을 만들 건데요, 글자 나타나게 하기 전에 뒤쪽에 도형 만들어야 돼요. 슬라이드 2에서 목차라고 써있는 것 뒤쪽에 도형 2개 있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찾아볼게요. 홈이나 삽입에서 도형을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목 뒤쪽에 있는 도형 찾아보면요,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있죠,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걸 클릭해서 나타나야 될 위치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서식 도구 만들어졌는데, 전체 구성의 지시에선 항상 도형에 선 없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상 바꿔야 되는데요,
교재에선 문제지 모두 흑백으로 보이죠? 시험장에서도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러니까 색상할 수 없을 텐데요. 진한 색깔 지정하면 진한 회색, 그리고 옅은 색깔 지정하면 옅은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들을 보면 테마색, 그리고 표준색에 여러가지 색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정답 파일 보면서 해도 꼭 동일한 색깔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긴 옅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앞쪽에 목차 바로 뒤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여는데요. 도형 서식의 왼쪽에 또 똑같이 도형 목록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 있죠? 잘린 위쪽 모서리 이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기본 색깔이 진한 색이라서 이 상태로 놔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답 파일 보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답 파일과 비슷한 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도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노란색 핸들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강의에서 노란색 핸들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해서 모양 변경 필요하다면 해줘야 해요. 이제 앞쪽에 목차 이런 글자 써 있도록 글상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뒤쪽에 이미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상자가 있습니다. 이 점선 테두리 이렇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앞쪽의 도형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너비도 앞쪽에 있는 도형과 같게 맞춰 놓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너비하고 맞게 키워 놓거나 그렇게 해 놓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지정해야 되죠.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나중에 굴림 사용할 땐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글자 색깔 흰색이죠. 열어서 테마색에 흰색 배경 1 이 색상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 놓고요. 위아래 정렬 자동으로 도형에선 중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표에서만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지시된 것 모두 만들었고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오도록 설정도 삽입에 머리끌 바닥글에서 했어요.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오는데요. 교재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여러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꼭 체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방금 작업한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서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는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축소판에 첫 번째 슬라이드 1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클릭하고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슬라이드 2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작업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게 나타날 거예요. 혹시나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성을 했다면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열어서 자기가 작성했던 거 찾은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계속 그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1번에서 엔터키 6번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럼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1번 가주세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제목과 부제목 이거 상자 필요 없어요.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 하도록 할게요. 세부조건 1, 2, 3번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출력 형태에 거기에 1, 2, 3번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모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게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러면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림 빼고 겉에 테두리 모양 봐서 어떤 도형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 그룹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쪽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에 비슷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따로가 아니고요.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그림 여기 클릭해도 되는데 저희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나타나서 그걸로 작업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게 할게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 있죠? 열어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세요. 아래쪽에 그림 원본의 삽입 있죠? 눌러주세요. 똑같이 파일에서라는 거 나타나는데 픽처 폴더에서 그림 찾으면 되죠? 이름은 그림 1.jpg 바로 더블 클릭하면 삽입돼요. 도형 안에 삽입이 되었어요. 색깔이 너무 밝은데요. 세부 조건에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테두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게 있죠.
더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5포인트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테두리 없어졌죠? 이제 다음으로 2번 워드 아트인데요. 삽입 메뉴 가서 찾아보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워드 아트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것, 이것만 반사 보이는 거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 이 안에 영어로 딥페이크 써 있는 것 내용을 모두 입력하세요. 아직 크기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바깥쪽 점선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 상태에서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거 있는데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변환이라는 게 있죠.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 아트 스타일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맨 아래 변환이 있죠. 아래 휘기에서 종류 찾으면 되는데요. 휘어져 있는 모양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름, 삼각형 위로 이걸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죠. 삼각형 위로라는 거 찾아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아래쪽에 텍스트 반사 지정하는 거 있죠. 텍스트 효과에 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로 간 다음에 반사 변형해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찾아 클릭.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해야 되죠. 궁서를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크기는 여기서 바꾸지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모서리 잡고 이렇게 크기 바꿔놓을 수 있고요.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서 위치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러면 뒤쪽 그림과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으로 3번 그림 삽입 있죠. 다시 삽입 도구 간 다음에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 로고 1.jpg 더블 클릭해 삽입하세요. 배경 또 투명하게 바꿔야 되죠. 그림 서식에 색을 눌러주세요. 투명한 색 설정 메뉴 누른 다음에 회색 배경 클릭하세요. 크기 위치 바꿀 수 있죠.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어요. 파일 저장하고 2번 슬라이드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위에 제목에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동일한 모양인데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은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선 테두리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여기에는 괄호 1, 2번 지시되어 있죠. 도형 선 없음이라고 전체 구성에 지정된 것처럼 지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먼저 1, 2, 3, 4 써 있는 것과 옆에 기다랗게 만들어진 도형 있죠. 그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뒤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기다란 도형은 기본 도형의 중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L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세요. 대충 위에 거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건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도형 서식에 정렬해 보면 회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다시 열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보면 오른쪽에 화살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줄에 있죠. 여기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두 개 도형 다 선 없어야 되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두 개 같이 선택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각각 도형 선택을 할게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기다란 도형,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조금 옅은 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 다시 선택하세요.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 원래 진한 색이고 이 중에 한 색이니까 그 상태로 놔도 되고요.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1번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 글꼴 설정 나중에 할게요. 여기 텍스트 상자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라고 바로 보이죠?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하는데요. 최대한 기다란 도형에 맞게 이렇게 너비를 키워 놓으세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긴 내용 써도 글자가 한 줄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긴 내용이나 첫 번째 줄 내용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썼다면 먼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세 개를 같이 선택하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설정할게요. 먼저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바꾸세요. 글자 색은 검정 그리고 흰색, 그러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딥페이크란 이거 써있는 것 어느 정도 여기 좀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추고 위치도 설정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간격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마우스 놓아주세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화살표 오른쪽에 보이죠? 위아래로 그렇게 같은 간격으로 맞춰 놓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에 맞춰 놓으세요. 1, 2, 3, 4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1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3번에 텍스트의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 링크죠? 그래서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해 줘야 돼요. 안에서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건너뛰기나 사전에 추가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할게요.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5를 찾아 선택, 확인. 이렇게 해주면 파란색의 밑줄 이렇게 바뀌고 하이퍼링크 지정돼요. 이제 왼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다시 삽입에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클릭, 지정된 이름 그림 4.jpg 찾아 더블클릭. 그림 나타났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르기 있습니다. 아니면 그림 서식에 오른쪽 끝에 보면 자르기 있어요.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모서리 잡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왼쪽 아래 모서리 잡고 또 한번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하세요. 다른 그림 나타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여백 정도는 어느 정도 하든 상관없어요. 바깥쪽 이렇게 클릭하면 자르기 끝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는데요. 위치 맞춰 놓고 크기 조절 필요한지는 옆에 비교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이 났죠?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3번 가세요. 저장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저장하세요. 다시 이제 제목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 4, 5는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어요.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이는 딥페이크 한 줄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 끝났다면 엔터키, 탭키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단어 사이만 한 칸씩 띄워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럼 저하고 동일하게 입력이 될 거예요. 줄 끝에 단어가 아직 맞지 않더라도 그냥 우선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세부 조건 위에 괄호 1번에서 글머리 기호하고 문단 설정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했을 때 위쪽에 글자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바로 열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작업하다 보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는 상태로 위쪽에 도구 가지고 작성하는 거 할게요. 먼저 글머리 기호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글머리 기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꺽쇠 간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모양 있죠? 출력 형태에도 지정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D하고 이 글머리 기호 사이 조금 떨어져야 되죠? 이거는 위에 눈금자에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눈금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이걸 체크하면 나타나요. 그럼 위쪽에 오각형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아래쪽에 사각형과 붙어 있는 오각형 있죠? 여기서 오각형을 마우스로 드래그 오른쪽으로 하면 자석처럼 탁탁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간격이 조금 떨어져 보일 거예요.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먼저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이고요. 1.5줄로 줄 간격 바꾸세요. 아래 세 줄로 되어 있는 한 개 문단 블록 설정하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가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모양 있죠? 네모 모양 작은 거 마우스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단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번에도 글꼴은 굴림이고 글자 크기 20포인트, 굵게 속성은 지정하지 않고 단락에서 줄 간격 이번에도 1.5줄로 변경하죠.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넓게 되어 있는 공백 필요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작게 바꿀게요. 글꼴 바꿨는데 줄 끝에 단어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글 입력 상자로 다시 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옵션의 세 번째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 여기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한글 입력된 상자에서 상자 크기를 조절했을 때 지정되는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자를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테두리 잡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줄 내용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글자 몇 개만 남겨놓고 먼저 필요한 딥페이크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글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면 문단은 합쳐지지 않아요. 아래쪽에는 두 개 문단 필요하죠.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첫 줄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바로 또 왼쪽에 글머리 기호 나타났죠? 이제 두 번째 문단 내용 입력하는데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한 개 문단으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줄 끝에 나오는 글자들 확인해야 되는데요. 출력과 동일한 상태라면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다르다면 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위쪽에 동영상 삽입할게요. 삽입의 오른쪽 끝에 가면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 픽처 폴더에 동영상 있어요. 바로 파일 더블 클릭, 동영상 나타났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크기 조절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지시 있죠? 위에 비디오 형식 옆에 재생 도구 있어요.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시 이 목록 열고요. 자동 실행으로 선택, 옆에 반복 재생 선택.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할게요. 이제 4번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제목 클릭해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해요. 이번엔 표 삽입이라는 거 있어요. 이 도구 클릭. 그 다음에 열과 행개수 세어보는데요. 1번 써있는 곳 상단 도형, 왼쪽에 2번 써있는 곳 좌측 도형이죠. 그럼 3번 써있는 이 네모 모양인데요. 표로 봤을 때 몇 열 몇 행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열 개수는 2행이면 되겠죠. 그리고 행 개수는 3행으로 바꿔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스타일 지정이 세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은 가장 먼저 설정해 줘야 돼요. 표 스타일 열어서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이걸 선택하고요. 각 셀의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꼭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꼴 설정은 동일하게 도둠 18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 갈게요. 여기에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글자색 검정으로 바뀔 거예요.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꼭 변경하세요. 그 다음 각각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내용 입력하면서 표 크기 조절, 위쪽과 왼쪽에 도형 만들 공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입력하면서 크기 그리고 위치도 같이 바꿔놔야 돼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각 줄의 내용들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되고요. 이제 크기 위치 제대로 맞춰놓으세요. 좌측에 만드는 도형 같은 높이로 3개 만들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동일하게 맞으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 도구 클릭하세요. 여기에 행 높이를 같게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1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고 앞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만들 수 있겠죠. 육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셀 너비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여기에는 테두리 없애라는 지시는 없죠. 도형 윤곽선 손댈 필요 없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다른 색으로 하나 바꿔볼게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면요. 이번에도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다이아몬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은 조금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글자 미리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세요. 이번에도 표처럼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정렬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죠. 두 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이 두 개 도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왼쪽에 맞췄다면 이제 마우스와 키는 놓아주세요. 오른쪽에 표 크기만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안쪽에 글자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도형 만들게요. 도형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도형은 여기 있습니다. 순서도의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죠. 순서도의 수동 입력, 이걸 선택해 만들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글꼴 설정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냥 복제할게요. 앞쪽에 있는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대충 크기 위치는 대충만 맞춰 놓을게요. 이걸 변환할게요. 도형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 누르면 도형 모양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도에서 바꿀 모양으로 변경. 그러면 글꼴 설정 다시 할 필요 없어요. 크기 위치 맞춰 놓을게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옆에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걸로 변경하고요. 아래쪽에 종류는 선형, 방향 목록 여세요.
여기에서 선형 아래쪽으로 변경하세요. 그라데이션 중지점 가운데 뭐가 있다면 그냥 놓아도 되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중지점 하나 있다면 이거는 있어도 되는데 필요 없다면 그냥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필요한 건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중지점은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을 때 진한색,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출력 형태처럼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 옅은 색이 나타나요. 만약에 반대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색 있죠? 목록 열어서 진한색 중에 하나 선택, 오른쪽에 중지점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흰색 지정하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색깔은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진한색, 아래 옅은색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선형 아래쪽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걸 아래로 복제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각각 안에 글자 수정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5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제목을 또 먼저 입력을 하세요. 이번엔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맨 아래쪽에 혼합 선택을 해주세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조건을 봐주세요. 괄호 1,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번의 차트에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되어 있죠. 계열 1은 묶은 세로막 대형이에요. 계열 2에 대한 거는 세부 조건의 중간쯤에 데이터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2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 체크,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이런 창이 나타나죠. 글자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계열 1, 2, 계열 3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계열 1과 계열 2엔 어떤 걸 쓰냐? 출력 형태에서 차트 아래쪽에 표처럼 보이는 거 있죠. 가로축 글자 연도 말고요. 아래쪽에 전체 피의자 수 건, 그 다음에 10대 피의자 비율, 그게 계열 1과 계열 2예요. 여기 내용 입력하세요. 너비는 조절 필요하다면 해놓고요.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글자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키워서 보세요. 그리고 A열에 항목 1에서 4까지 있는데요. 가로축의 데이터 입력하는 거예요. 이번엔 딱 4개만 필요하니까 여기에다 입력할 건데요. 먼저 항목 1에 2021년, 그 다음에 항목 24에는 2024년 1월에서 7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항목 4에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2024년 하고요.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한번 누르면요. 두 줄로 내용 입력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1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B열의 데이터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세로로 입력하면 되겠죠. C열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B열 이렇게 입력하고 C열은 %까지 직접 입력하세요. 이렇게 직접 숫자 뒤에 %까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반영이 바로 아래쪽에 차트 모양, 출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바뀌었죠. 여기만 조금 다른데요. 그건 나중에 여기 세로축의 단위를 수정하면 바뀔 거예요. 이제 이거 닫을게요. 닫기 전에 제가 설명할 거 있는데요. 출력 형태 아래쪽에 있는 표 모양 그대로 작성을 했다면 행렬 전환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닫을게요. 나중에 다시 이거 열어야 된다면 데이터 선택, 차트 디자인 도구에 있습니다. 클릭해 열어서 이건 필요 없고 이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전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위쪽으로 크기만 키워놓고 지시대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괄호 2번에 차트 묶은 세로막 대형 뒤에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서식에 가서 먼저 외곽선 이 바깥쪽에 테두리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만 지정하면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차트 전체에 도둠 글꼴 지정해야 되죠. 도둠 선택, 글자 크기 16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 이제 세부 조건에 차트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 안에 내용 먼저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점선 테두리 선택, 이제 여기에 글꼴 설정 먼저 할게요. 굴림 먼저 선택을 해주고 24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 채우기하고 테두리 있죠.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지정,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 나와 있습니다. 도형 효과 가서
그림자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오프셋 오른쪽 찾아 선택. 다음으론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있는데요. 차트 영역 바깥쪽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네 번째에 있는 노란색 지정하세요. 마우스 또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있어요. 클릭. 여기는 도형 채우기 색상 흰색으로 바꾸세요. 안쪽에 가로 선 있는데요. 필요 없죠. 마우스 포인터 끝으로 이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모두 선택되었다고 왼쪽 오른쪽에 표시되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차트 요소 이거 눌러볼게요. 방금 저희가 삭제한 선은 만약에 이렇게 보인다면 체크헤드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차트 아래쪽에 표 나타나도록 데이터 테이블 눌러주세요. 맨 아래쪽에 있는 범위에 보이지 않도록 체크 해제하세요. 그 다음 다시 다음 작업할게요. 꺾은 선형 바꿨고요. 보조축 지정까지 했어요. 값 표시하는 게 나와 있죠. 먼저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에 이 표식 모양 볼게요. 모양을 보면 출력 형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표식 아무거나 클릭. 오른쪽에 표식이라는 게 바로 보이죠. 클릭. 표식 옵션 여세요. 그 다음 기본 제공 선택. 형식에선 출력 형태 보이는 마름모 모양으로 변경. 크기는 지시 따로 없다면 10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이제 값 표시하는 것.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표식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표식 전체 선택되어 있는데 나타날 표식 여기만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왼쪽에 나타났는데요. 위치 바꾸는 거는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편한 거는 차트 요소 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있죠. 클릭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꺽쇠로 가서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위쪽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차트에 대한 설정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 전에 현재 차트하고 다른 부분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 영역 위쪽 말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아래쪽은 표인데 그 선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도록 할게요. 왼쪽에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도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의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위쪽 빼고 선이 모두 나타났죠. 오른쪽에는 눈금도 보이고 있어요. 왼쪽에 숫자 확인할게요. 0에서 20, 40 이렇게 바뀌고 최대값 20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숫자 확인할게요. 0.00이 아닌 소수점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 선택하는데요. 오른쪽에 바뀔 수 있는 거 나타나게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안에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쭉 옵션 나타났죠. 최소 최대의 기본 단위 바꿀 수 있는데 항상 기본 단위부터 바꾸면 돼요. 그래서 0에서 30 단위로 바뀌도록 퍼센트 단위죠. 그래서 0.3 하면 30%예요. 그래서 최대값 90까지 나타나게 했죠. 이제 소수점 없앨게요. 표시 형식 열어주세요. 범주 100분율인데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눈금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위에 눈금 눌러주고 주눈금 바깥쪽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 아래 글자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넓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막대 그래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모두 선택되었죠. 옆에 간격 너비 나오는데요. 이거를 150%로 바꾸면 간격이 좁아지면서 막대 그래프 당연히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 조건에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 다시 목록 열어주세요. 필요한 도형은 출력 형태 보고서 알아야 되죠. 설명선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두 번째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 선택. 마우스로 우선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하나 있는데 튀어나온 부분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설정부터 하고 크기 위치 바꿀게요. 색깔 지정은 스타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여세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죠. 위치가 어디 있는지 꼭 기억하세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설정 없고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으로 지정.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위아래 정렬은 중간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내용 입력을 먼저 하세요.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된다면 너비가 좁은 거죠. 한 줄로 나타나도록 충분히 키워놓고요. 크기 위치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 모두 맞췄고요. 세부 조건도 모두 했죠.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 다시 클릭해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여기는 왼쪽에 커다란 도형, 오른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고요. 그 안쪽에다가 도형들 만들 건데, 만드는 거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 2개 그리고 도형들이죠.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들 만들 건데 좌우 회전만 되면 돼요. 같은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만드는 뒤쪽에 있는 도형,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도형이죠. 잘린 한쪽 모서리 선택, 마우스로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노란색 핸들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잘려있는 부분 조금 조절 필요해요. 조금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색깔은 조금 바꿀게요. 시험장에서 시험지 흑백이라서 색깔들 짙은 회색이나 옅은 회색 그렇게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색깔 아무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하나 바꿔 놓으세요. 여기는 선을 파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복제하는 도형 보니까 선을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먼저 복제부터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위치 맞춰 놓으세요. 보통은 크기가 좌우가 동일한 크기인데요. 이번엔 조금 작게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의 정렬을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서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 여기는 이제 도형 윤곽선 바꿀게요. 먼저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의 두께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두꺼운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앞쪽에 도형들 만드는데요. 출력 형태 봤을 때 여기에는 아래쪽에 얼굴 교체 그런 거 동그라미로 해서 도형 있죠? 4개 있는데요. 그거는 스마트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일반 도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에 써있는 아래쪽에 4개 또 있죠. 그거는 역시 3차원 벽돌이란 스타일 지정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가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도형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들 때요. 스마트 아트는 글꼴 각각 지정해야 되고 도형은 한꺼번에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다 만들어 놓는데요. 위치랑 크기 처음에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요. 먼저 다 만들어 놓으세요.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모든 도형은 먼저 만들어 놓고 배치도 대충 먼저 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수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저도 그 방법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도형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놓을게요. 우선은 왼쪽에 필요한 도형 4개 만들어 놨는데요. 설명 조금 이따 하고요. 먼저 스마트 디자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추는 게 편할 거예요. 먼저 스마트 아트 디자인 첫 번째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주기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건 연속 주기형이에요. 선택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이 상자 중에 4개만 필요하죠. 먼저 필요한 것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개 입력하고요. 필요 없는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출력과 동일한 모양 변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크기는 대충만 조절해 놓고요. 위치도 대충만 맞춰 놓을게요.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건 3차원 만화로 지정해야 되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이렇게 목록 열고요. 3차원에서 만화라는 거 찾아 선택하세요. 흑백으로 봤을 때 글자는 흰색 그리고 배경은 동일한 색깔로 4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색 변경해서 정답 파일처럼 아무거나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 선택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어요. 4개 이 상자들이 색깔만 동일한 거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글꼴 설정 도형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설정을 해 놓을게요. 홈에 가서요. 슬라이드 6에는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과 비슷하게 크기 위치는 먼저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부터 만들게요. 삽입에 가서 다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엔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목록형의 제일 첫 번째인데요. 이름은 기본 블록 목록형. 이걸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에 상자만 없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요. 이제 각각 내용 입력하고요. 아래 상자는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돼요. 내용 먼저 입력해 보세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는 두 줄로 입력할 때 그냥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되어 있으니까요. 첫 줄에서 Shift 엔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줄 간격 좁게 내용 입력할 수 있죠. 내용 이렇게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를 대충 조절하고 위치 대충만 맞춰 놓고요. 이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먼저 지정할게요. 세부 조건의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건 3차원의 벽돌이죠. 3차원의 5번째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들이
회색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색 변경 눌러준 다음에 각각 다른 색깔 되어 있는 것 여러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지정하세요. 크기와 위치 이제 출력과 비슷하게 먼저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도형들 4개 설명할게요. 종류 써있는 도형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냐, 도형 목록에 보면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걸로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글자 입력하고 크기 대충 맞춰놨고 그 다음 아래로 복제했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복제했고요. PL하고 글자 수정했는데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 가서 여기에선 좌우 대칭 이렇게 해놔야 돼요. 좌우 대칭은 글자 이 안에다 입력해도 글자가 회전돼서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정치인 써있는 도형 이거는 그대로 그냥 정치인 입력했고요. 위쪽에 회전 핸들 잡고 이렇게 움직여서 회전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연예인 써있는 이 도형 모양은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이걸로 만들었고요. 이제 아래쪽에 여기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역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좀 가면 있어요. 오각형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도형은 좌우 대칭이 아닌 상하 대칭이 필요해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상하 대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도 뒤집어져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다 내용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내용은 먼저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투명하게 여기에 만들어야 돼요.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 클릭, 마우스로 너비는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다가 연예인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뒤쪽에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놔두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성 모두 맞췄죠? 여기 설정 조금 이따 할게요. 오른쪽에도 도형 모두 만들어야 되죠? 도형들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각각 도형들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선 있는 거 빼고 모든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들 모두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도형부터 어떤 도형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 중간쯤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이걸로 만들었고 내용 입력하고 대충 크기 맞췄고요. 아래쪽에 탐지 기술 개발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각형이란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글자 입력하고 크기 조절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법적 규제 강화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것 순서도 지연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인식 개선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설명선 아래쪽 화살표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양이 조금 다르죠. 블록 화살표 그룹에 있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만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모양 바꿔서 크기와 위치 맞춰 놨어요. 아래쪽에 기술의 양면성 이해 여기는 띄어쓰기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도형은 어떤 걸로 만들었냐, 왼쪽과 오른쪽 같은 도형인데 회전이 되었죠. 먼저 왼쪽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은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것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이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컨트롤 또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복제해서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서 내용 수정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커다란 이 도형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이 도형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모양 잘 봐야 돼요.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건 순서도의 마지막 줄에 있는 자기 디스크 이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도형이 아니고요. 도형 목록에 보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거 있습니다. 원통형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위쪽에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걸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다음으로 왼쪽에 교육 써있는 도형 이 도형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각형 그룹이에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둥근 위쪽 모서리 이걸로 만들었고요. 아래쪽에 의료 써있는 도형 이거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쪽에 보면 순서도 수동 입력 있죠?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여기는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도형 목록에서 아래쪽에 가면 별 및 현수막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름은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 도형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각각의 색깔들은 직접 바꿔야 되는데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왼쪽에 것도 하지 않았죠?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모든 도형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꼴 한 번에 다 지정할게요. 스마트 하트 두 개 선택되었지만 이거는 이미 지정했고요. 이거는 도형과 같이 변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먼저 굴림,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 지정하는 것, 여기에 보면 교육이란 이 도형만이죠. 이것만 따로 선택해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스마트 하트, 아까 글꼴 바꿨나요?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이 상태로 바꿔놓으세요. 이제 각각의 도형들은 임의의 색상을 지정해서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하세요. 종류와 피해, 이거는 두 개 같은 색깔 지정했죠?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색이 같은 색으로 보인다면 그냥 같은 색으로 지정해도 되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것 다른 색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형 서식에서 각각 도형들의 도형 채우기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깔 그렇게 선택해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각각 도형들 색깔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도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저하고 색깔 다르더라도 각각 다르게 입력했겠죠. 정답 파일하고 같은 색깔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여기 선, 이것만 남았죠? 선을 만들게요. 이번엔 90도로 이렇게 딱딱 꺾어지는 선이 아니죠? 그래서 도형 삽입에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선의 종류, 가운데쯤에 보면 연결선 구부러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선 있죠? 이걸 클릭, 마우스로 이제 왼쪽에 도형의 위쪽에 연결점 나타났죠? 마우스 꾹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 쭉 드래그, 오른쪽에 연결하는 연결점에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 이렇게 만들어졌죠? 노란색 핸들 이걸로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선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선만 잘 보이게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고요. 두께가 너무 얇으네요. 출력 형태처럼 두께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 현재 1포인트보다 조금 두꺼운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 나타나야 되죠? 그거는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여기에서 모양 제일 아래쪽에 있죠?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변경해 놓으면 돼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세부 조건 보면 그룹화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모든 도형 이렇게 블록 설정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는데요. 스마트 하트 디자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이것만 선택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두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그룹화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했는데 블록 설정이 해제된다. 그러면 다시 블록 설정하고 다시 작업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할게요.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모든 도형도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룹화, 그룹. 각각 왼쪽과 오른쪽이 그룹화되었죠?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부터 애니메이션 지정해야 돼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애니메이션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는 날아오기 있죠? 여기에서 날아오기 선택, 그 다음 괄호 안에 위에서 있죠? 그건 효과 옵션이에요. 이걸 클릭해 열고요. 위에서라는 걸 찾아 선택.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1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세요. 이 상태에선 회전 있죠? 여기에서 회전 선택하고 괄호 안에 따로 지시 없어요. 효과 옵션은 선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작업하고 나중에라도 수정할 게 있다면 각각 도형들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왼쪽에 그룹화된 거 1번, 오른쪽 그룹화된 게 2번, 이렇게 번호 나타났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선 남은 시간 동안 모두 검토하세요. 검토가 끝났다면 다시 최종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 끝이 나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